네,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정호뉴스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백신을 맞은 사람은 60만 명으로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동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제 하루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33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이 505명, 해외 유입이 28명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90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6명, 인천 17명 등 수도권에서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대구와 충북이 22명, 경남이 19명, 제주 12명 등 17개 시도 전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28명 가운데 내국인은 23명, 외국인은 5명입니다. 내국인 가운데 21명은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60명으로 사망자는 5명 추가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1,951명입니다. 서울에서는 시장과 다중이용업소 등을 통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가락시장 관련 4명, 강동구 노래연습장 관련 4명, 강남구 실내체육시설 관련 4명, 영등포구 음악연습실 관련 2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송파구 시장에서는 지난 18일 종사자가 처음 확진된 뒤 모두 5,249명이 진단검사를 받고 70명이 양성으로 나타나 누적 확진자는 71명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60만 6,103명이었으며 SNS를 통한 당일 신속 예약으로는 3,232명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누적 1차 접종자는 523만 3,963명으로 집계됐고 인구 대비 접종률은 10.2%입니다. KBS 뉴스 유동엽입니다. 네, 이번엔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합니다. 신민혜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어떻게 보이시나요? 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599명으로 전주 641명에 비해서 다소 감소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유흥시설과 관련된 집단 감염의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지인 모임 또 종교시설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전국 곳곳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네. 여전히 확산 가능성이 큰 상태입니다. 집단 감염의 현황은 좀 비슷하게 지금 나가고 있군요. 백신 접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523만여 명이 1차 접종 완료했고요. 네. 213만여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백신 1차 접종자가 전 국민의 10.2%를 돌파를 했습니다. 네. 다음 달까지 전 국민 25%가 1차 접종을 마치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네. 6월 말까지요. 하루 평균 24만여 명 정도 맞으면 이 상반기에 1,300만 명의 1차 접종 목표가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백신 수급은 충분해졌는데 이제 접종률만 높이면 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백신 접종이 충분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될 점으로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그렇죠. 점. 네, 그리고 이 접종 기간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있겠습니다. 네. 백신 접종 후에 그 부작용 발생하는 여부가 항체 형성과는 무관하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부작용과 항체의 역과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뚜렷한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백신 맞고 별 증상이 없더라도 백신 효과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요. 네.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이 올해 3월에서 4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한 135명 대상으로 접종 후 부작용과 항체 형성과의 연관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네. 조사 대상 135명 중 42명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그리고 나머지 93명이 화이자 백신을 각각 2차례 접종을 했습니다. 이 두 백신 모두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국소 부작용과 전신 부작용이 있는데요. 네. 먼저 주사 부위 통증이나 부어오름, 또 붉게 변하는 증상과 같은 것들은 국소 부작용이고요. 네. 피로감, 근육통, 두통, 발열 같은 것들이 전신 부작용입니다.
이 연구 결과 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 후 이 부작용의 빈도와 또 중증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발열은 화이자 백신에서 화이자 백신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서 더 흔했습니다. 예. 백신 접종 후 부작용과 상관없이 이 코로나19 항체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건데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과 면역성의 연관성을 평가한 첫 번째 연구라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에 발열이나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이 이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해열 진통제를 드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지금 데이터가 쌓이고 있는데 그 백신 접종 후에 생기는 중화 항체 양이 예방 효과와 비례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됐죠. 네, 백신 접종 후 생긴 혈중의 중화 항체량이 백신 효과를 신속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혈중 항체량이 높으면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높다는 의미인데요.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달 중순에 국제적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슨에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코로나 백신 보통 효능을 알려면 대규모 임상 시험을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 접종자와 또 비접종자에서 각각 코로나19 감염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비교해야 이제 백신 효과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과정은 시간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많이 들어서 그동안 과학자들이 신속하게 이 백신 효과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데 이제 노력을 했었는데요. 예.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래서 이번 연구 결과를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면역 반응의 형태로 보여주는 면역 대리 지표를 찾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민혜 기자,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럽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EMA가 12세에서 15세 사이 청소년에 대한 화이자 백신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당장 독일은 다음 달 7일부터 이 연령대 접종을 시작합니다. 베를린에서 김기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의약품청 EMA는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에 대한 접종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EU 내에서 이 연령대에 대한 백신 승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허가된 모든 백신의 접종은 16살 이상에서만 승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 백신의 같은 연령대 접종을 긴급 승인했습니다. EMA는 약 2,000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성인 접종대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And importantly, none of the vaccinated children in this group got COVID-19. EU 집행위원회는 곧 EMA의 권고를 승인할 계획입니다. 이 백신의 15살 이하 접종 여부는 개별 회원국이 최종 결정합니다. 독일은 당장 다음 달 7일부터 12살 이상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sich auch einen Impftermin bemühen, entweder eben bei niedergelassenen Ärzten oder auch gegebenenfalls in den Impfzentren. 독일은 어린이와 청소년 접종을 위해 64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여름이 끝날 때까지 12살 이상 모든 독일 국민 중 희망자에 대한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네, 케냐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돼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케냐 일간 데일리 네이션 보도에 따르면 케냐 보건부는 서부 키수무 지역에서 지난 17일 발견된 변이 바이러스가 인도와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모두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부 공중보건국장인 프란시스 쿠리아 박사는 변이 바이러스의 게놈 추적에 한 달 이상 걸릴 것이라며 해당 바이러스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 아니고 현지에서 자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약 2달 만에 다시 4,000명대로 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영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82명, 사망자는 10명이었습니다. 영국은 최근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영국 공중보건국은 인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5,599명을 조사한 결과 73%가 백신 미접종자였고 2차 접종까지 모두 맞은 경우는 3%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네, 국내 신규 확진자 현황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533명으로 이틀째 500명대 이어갔죠. 백신 접종 속도를 내면서 전 국민의 1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쳤는데 KBS 재난미디어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황 들어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533명입니다. 전날보다 54명 줄었는데 국내 발생이 505명으로 대부분입니다. 하루 사이에 위중증 환자는 4명, 그리고 사망자는 5명이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추이를 보면 최고 700명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일평균 확진자 수는 585명으로 여전히 500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수가 500명 이하로 안정되지 않으면 현행 거리 두기를 완화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지역별 확진자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서울에 190명, 그리고 경기도 136명 등 수도권의 국내 발생 확진자의 67%가량이 집중이 됐습니다. 또 대구와 충북에서도 각각 2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노래방과 유흥업소 그리고 단란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네, 전 국민의 1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는데 백신 접종 상황도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방역당국이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체 인구의 10%가 1차 접종을 끝냈다고 발표했는데요. 접종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오늘 0시 기준 1차 누적 접종자는 523만 명입니다. 인구 대비 10.2%로 집계가 됐는데요. 정부는 상반기에 1차 접종률을 인구의 25%까지 높이고 11월에 집단 면역 달성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령층의 사전 예약률이 올라가야겠는데요. 연령별로 봤더니 70에서 74세 예약률은 70%를 넘어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고요. 60대의 경우 50에서 60%대로 아직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부터 방역 수칙을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1차 접종을 마치면 가족 모임의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하고 또 7월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나 종교활동 인원 제한도 해제할 예정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사전 예약 다음 달 3일까지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가까운 병원에 서둘러 예약하시고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논의하기 위한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내일 개막합니다. 문 대통령은 P4G 정상회의를 앞두고 어제 퇴근길에 수소차를 직접 운전하면서 친환경 미래차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김경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경내에서 이용되고 있는 수소차입니다. 더 늦기 전에 지구를 위한 행동이란 P4G 서울 정상회의 홍보 문구가 새로 입혀졌습니다. 어제 저녁 청와대 여민관을 나선 문재인 대통령. 관저까지 직접 수소차를 운전해 퇴근하며 친환경 미래차 이용을 독려했습니다. P4G 서울 정상회의는 내일 개막합니다. 2018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P4G 정상회의는 한국에서 개최하는 첫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입니다.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위한 탄소 중립 비전 실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정상급 인사 68명이 참석합니다. 정상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을 포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이 참여합니다. 미국에선 바이든 대통령 대신 존 케리 기후특사가, 중국에선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리커창 총리가 참여합니다. 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으로 진행됩니다. 올해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로 약속한 파리협정의 이행 원년인 만큼 회의에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각국의 전략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회의는 모레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며 막을 내립니다.
서울 선언문에는 코로나19 및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 방안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파리협정 이행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미국을 비롯한 세계 24개 나라가 러시아 해커들로부터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백악관은 다음 달 중순으로 예정된 미러 정상회담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대부분의 공격을 막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 마이크로소프트는 러시아 해커 그룹이 미국을 중심으로 최소 24개 나라에 사이버 공격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해커 그룹은 노벨륨으로 불리며 미국의 원조 기구인 국제개발처를 통해 확보한 150여 곳 기관과 단체의 전자우편 주소 3천여 개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공격은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담긴 것처럼 꾸며진 전자우편을 통해 악성 코드를 유포하는 이른바 피싱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백악관은 일단 이번 사이버 공격에 따른 피해는 거의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정부 기관들은 피싱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이버 방어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I'll say while we may learn more, this is basic phishing which is blocked by most systems automatically. 해킹 그룹 노벨륨은 지난해 정보 테크놀로지 기업 솔라빈스를 해킹해 미 국무부와 재무부 등 9개 정부 기관의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미 북동부 지역 연료 대란을 불렀던 송유관 업체 상대 랜섬웨어 공격 역시 러시아 해커들 소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미국을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이 잇따름에 따라 다음 달 개최될 미러 정상회담의 중심 의제가 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는 가운데 백악관은 아직까지 회담을 둘러싼 변화는 없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두 번째 영어 노래 버터가 현지 시간으로 어제 발표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 진입과 동시에 3위에 올랐습니다. 오피셜 차트 측은 BTS의 버터가 10,000건 이상의 판매량으로 집계 주간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싱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오피셜 차트는 미국 빌보드와 함께 대표적인 팝음악 차트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 신곡 버터의 진입 순위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8월에 발매한 첫 번째 영어곡 다이너마이트가 이 차트에 데뷔하며 세운 역대 최고 기록과 같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미얀마 국영가스공사에 대한 배당을 일부 중단할 방침입니다. 미얀마 수해가스전의 최대 주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미얀마를 가로질러 중국으로 가는 송유관 수익의 배당을 중단하기로 하고 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 주쯤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측은 미얀마 국영가스공사에 지분 참여를 한 대가로 해마다 수익금 중 1,000에서 2,000억 원가량을 배당해 왔는데 이 돈이 미얀마 군부의 막대한 자금줄이라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북쪽에서 비구름이 내려와 수도권 지역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수도권에 이어 강원 영서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과 충청 북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 강우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 5에서 10mm고요. 서울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중남부에 5mm 미만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밤에 수도권과 충남 지역부터 다시 또 비가 내리겠습니다. 월요일인 모레 아침까지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차차 흐려져 오후에 비가 내리겠지만 남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2도, 광주가 25도, 대구가 26도로 비 소식 없는 남부 지역은 다소 덥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